안녕하세요. 스위치 김입니다. 전장 노이즈 파트 1에서 전기의 실체가 전하의 움직임 또는 진동이고 그것이 전자기파로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도와 회로에서 전자기파가 효과를 갖기 위한 전선의 길이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파트 2에서 회로의 구성 요소 중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도선이 기생 회로 요소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로 요소가 어떻게 노이즈와 관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파트 3에서는 노이즈에서 블랙매직으로 여겨지는 그라운드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지는 도선을 땅에 붙인다는 말인데 그 목적은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 있는 두 회로의 기준 전위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접지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먼 곳으로 송전된 후 그 절대 전압 레벨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안전상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 전위가 동일해야 멀리 떨어진 두 회로 간의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접지를 통해 장치 간에 상호 연결됩니다. 장치가 많고 접지 연결 구성이 복잡할수록 장치의 접지 사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여러 경로가 형성됩니다. 이런 경로는 잠재적으로 커런트 루프를 형성합니다. 장치 간의 기준 전위가 달라지거나 유도 전류가 유입되면 이런 잠재적 루프로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런 전류는 노이즈를 유발합니다. 아래는 모터, 장치 1, 장치 2 등 3개의 전기 장치가 접지로 연결된 예입니다. 장치 1과 장치 2가 신호를 주고받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를 보면 장치 1과 장치 2 사이에 루프가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루프는 도선 S, P, G, G, P로 경로를 형성합니다. 어떤 이유로 모터 쪽에서 접지를 통해 전류가 흐를 경우 장치 1의 접지 포인트는 바운스됩니다. 장치 2의 접지 포인트보다 전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장치 1의 접지에서 도선 S를 거쳐 장치 2의 접지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런 노이즈를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V1, R1, R0로 구성된 회로가 있고 오른쪽은 V2와 R2를 갖고 있는 회로가 있습니다. 두 회로는 RG를 공유합니다. RG는 접지 도체를 모델링한 것으로 저항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리액턴스 성분은 물리적 구성에 따라 매우 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DC에서 RG는 거의 0이므로 RG로 인한 전압 강화 VG도 거의 0이고 오른쪽 회로의 출력 Vout은 V2가 됩니다. 그런데 RG로 AC가 흐를 경우 RG는 0보다 크기 때문에 RG로 흐르는 전류가 I1이면 RG로 인한 전압 강화 VG는 I1 곱하기 RG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출력 Vout은 V2 빼기 VG가 됩니다. VG는 노이즈의 전압 크기이므로 노이즈를 줄이려면 전류량을 줄이거나 RG를 줄여야 합니다. 즉 접지 도체의 리액턴스를 줄여야 합니다. 리액턴스는 물리적 형상과 밀접합니다. 두 장치 간의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최소 2개의 도선으로 장치 간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두 도선을 S와 R로 표현했습니다. S는 두 장치 간 신호 포트를 연결하고 R은 그라운드 포트를 연결합니다. 이 도선이 연결되어야 전류가 흐르며 S와 R로 흐르는 전류는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신호를 받는 장치에서 들어오는 신호의 전압 V2는 도선 S의 포트 전압 VS2에서 도선 R의 포트 전압 VG2를 뺀 것입니다. VG2는 VG1에서 도선에 걸린 전압 IR을 뺀 것입니다. V2는 위 두 식을 합하면 알 수 있습니다. V2는
보낸 신호 전압 V1의 도체 R에 걸린 전압 IR을 더한 것입니다. DC에서는 R이 거의 0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거의 없으며 AC에서는 R이 0보다 크므로 노이즈가 커지며 원래 신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R로 표현했지만 Z로 표현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모터 등 인접한 배선의 AC 자기장은 그라운드 루프의 노이즈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신호 케이블 S의 AC 자기장 B가 전류를 유도하여 노이즈 전류 I가 장치 1에서 장치 2를 거쳐 접지 경로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그라운드 루프 자체는 변압기의 권선처럼 주변 AC 노이즈로 인해 유도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주파에서 그라운드 루프는 저항이 작아서 큰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모터 같은 고전력 장치는 전력의 일부가 누설되어 그라운드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설 전류가 왼쪽 G 도선 경로 외에 장치 1과 도선 S, 장치 2, 그리고 오른쪽 G 도선을 경유하는 병렬 접지 경로를 생성해서 커먼 모드 전류 소스처럼 작동합니다. 커먼 모드 노이즈를 해결하려면 그라운드 루프 전류를 줄여야 합니다. 전류를 줄이는 방법으로 먼저 실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프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드는 신호를 받는 장치 쪽에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적당한 크기의 저항을 삽입하여 노이즈 전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발생하더라도 허용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역시 저항은 신호를 받는 쪽에 설치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두 장치 간 신호를 주고받을 때 전련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더넷 통신입니다. 종단 직전의 케이블 주위에 페라이트 초크를 사용하는 것도 노이즈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전류 억제 외에 도선의 임피던스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꺼운 구리 도체를 실드와 병렬로 사용하면 임피던스를 낮춥니다. 모든 금속 채시를 구리 스트립으로 상호 연결 및 접지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그라운드 루프의 임피던스를 낮춥니다. 장치 간 연결에 밸런스드 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임피던스를 낮춥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한쪽에 플로팅 전원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왼쪽에 전자 키보드가 전원에 연결되고 오른쪽에 음향 믹서가 전원에 연결됩니다. 각각의 장치 접지가 접지에 연결되며 그라운드 루프는 없습니다. 그런데 키보드와 믹서를 연결하게 되면 루프가 형성됩니다. 이때 키보드의 접지 전위와 믹서의 접지 전위가 다를 경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프는 유도 노이즈 전류를 쉽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루프 전류 성분이 음향 시스템을 통해 귀에 들리게 됩니다. 노이즈까지도 증폭해서 스피커로 들려주는 음향 시스템은 노이즈의 존재를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런 노이즈를 억제하는 해결책으로 음향 시스템에서 장치 간 연결에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라운드 리프트는 장치 간 그라운드를 직접 연결할 수도 있고 저항과 커패시터를 통해 연결할 수도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직접 연결을 끊어줌으로써 신호는 통과시키고 노이즈는 차단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지가 없는 2단자 전원 플러그를 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그라운드 루프 형성을 차단하여 노이즈 발생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감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두 음향 장치를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프가 형성되기는 하지만 루프의 크기를 줄여서 노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루프가 작다는 것은 기생 인덕턴스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인덕터에 유기되는 노이즈 전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이즈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임피던스일 것입니다. 임피던스는 레지스턴스와 J-오메가 인덕턴스 그리고 J-오메가 커패시턴스 분의 1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체에서 레지스턴스는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독립적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인덕턴스는 투자율과 권선비 제곱 그리고 도체가 둘러싼 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노이즈가 전압을 줄이려면 면적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커패시턴스는 유전율과 도체의 면적과 비례하고 도체 간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인덕턴스를 상쇄시키려면 커패시턴스가 커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두 도체를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둘레 길이가 비슷한 루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둘레 길이가 22이고 다른 하나는 20입니다. 그런데 루프의 면적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둘레 길이가 22인 왼쪽 도체는 면적이 10이고 길이가 20인 오른쪽 도체는 면적이 20입니다. 오른쪽 루프가 길이는 살짝 짧은데 면적은 2배 큽니다. 인덕턴스가 오른쪽이 2배 더 크므로 루프에서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도 2배 더 커집니다. 두 가지 경우에 회로 구성이 있습니다. 빨간 도선은 신호 내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선이고 녹색 도선은 신호 내지 에너지가 돌아오는 도선입니다. 왼쪽은 두 도선에 의해 형성되는 루프의 면적이 크고 오른쪽은 루프의 면적이 작습니다. 또한 왼쪽은 작은 루프가 큰 루프 안에 겹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루프 간의 상호작이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작고 큰 두 루프 간의 겹침이 없어서 서로 간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형태입니다. 회로나 시스템을 구성할 때 오른쪽과 같은 구조를 택해야 합니다. 편의나 이쁨을 위해서 왼쪽 처림 구성하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거나 노이즈에 취약한 시스템이 됩니다. 분전반 그림입니다. 분전반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삼상과 N상 4개의 와이어가 들어옵니다. 이 4개의 와이어는 반드시 묶음으로 붙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분전반에서 나가는 부분들을 보면 3상과 N상 그리고 접지 5가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2상과 N상 그리고 접지 4가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1상과 N상 그리고 접지 3가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5가닥, 4가닥, 3가닥은 묶음로 붙어서 나가야 합니다. 분전반 회로도입니다. 도면을 보면 3상만 명확하게 선으로 드로잉되어 연결을 표시해주고 N상과 그라운드는 선으로의 연결은 생략한 채 연결된다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엔지니어들에게 오해를 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냥 어디선가 연결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A, B, C상과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N상과 그라운드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시는 분전반은 상전원과 접지가 쌍으로 붙어서 각 방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라운드 루프가 매우 작게 형성이 됩니다. 이 분전반은 상전원만 각 방으로 공급하고 N상은 커먼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접지는 분전반과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라운드 루프가 매우 큰 구조로 노이즈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N상만이라도 핫 라인과 쌍으로 제공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은 경우보단 낫습니다. 스위치 등을 통해서 전구나 팬 같은 부하의 에너지를 공급할 때 빨간색 핫 라인과 쌍으로 붙어서 검은색 N 라인이 같이 배선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싱과 그라운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나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봅니다. 어싱은 그 목적이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전기 에너지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반면 그라운딩은 시스템 간의 기준 전압을 제공해 올바른 동작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즉, 어싱은 고장 발생 시 고장 부위를 바이패스하는 역할을 하고 그라운딩은 신호나 에너지의 리턴 경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싱은 정상 상태일 때 흐르는 전류가 없으며 그라운딩은 그 도선으로 항시 전류가 흐릅니다. 어싱은 고장 시 우회 전류 경로이므로 저항값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라운딩은 노이즈 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낮춰야 합니다. 이상 전장 설계자들을 위한 전기 노이즈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